네, 안녕하십니까.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벡터의 연산을 배웠을 건데요. 자, 벡터는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두 개의 합과, 그 다음에 스칼라 곱, 요거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곱하기에 대한 정의가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인 곱하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비슷한 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 인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과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적과 외적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내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은 보통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혼돈이 안 되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요걸 배우기 전에 먼저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크기를 어떤 책은 놈이라고 얘기하고 두 줄로 긋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하나로 긋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벡터의 크기입니다. 원래 벡터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예요? 방향과 크기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는 보통 a, b라고 표시하면 요 길이 r이라고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게 a고 이게 b면 결국은 이 r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표시됩니다. 자, 요 r을 우리는 여기 v 벡터라고 치죠. 그럼 이 r을 v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성분, 이 벡터라고 했을 때 각각의 성분에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주고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바로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벡터가 3차원 벡터다. 예를 들면 w가 1, 2다. 이렇게 돼 있으면 w의 크기는 결국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래서 결국은 루트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단위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이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크기가 1인 거. 방향은 유지가 되고 크기가 1인 벡터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 만약에 v가 2,4다. 그러면 이거 그림을 그리면 2,4면 요거죠. 당연히 이게 v 벡터고 이거의 크기는 얼마예요? 이거의 크기는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결국 루트 20. 그러면 2 루트 6이 되겠죠. 자, 이런데 단위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단위 벡터를 구하고 싶은데 단위 벡터를 어떻게 구하느냐? 크기가 1인 이거 반지름 이렇게 잠깐만요.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반지름 1인 원을 이렇게 그리면 요게 바로 뭐예요? 단위 벡터예요. 단위 벡터. 자,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단위 벡터인데 이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하느냐? v 벡터의 방향은 똑같은데 단지 요거를 뭘로 나눠준다? 크기로 나눠주는 거죠. 크기로. 그래서 단위 벡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줄로 보통 그냥 표시하죠. 크기를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단위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니까 결국 2 루트 6분의 2,4 다시 쓰면 약분해주고 하니까 루트 6분의 1 루트 6분의 4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을 한번 얘기를 하면 인너 프로덕트라고 얘기하고 덧 프로덕트라도 얘기하는데, 자, 이건 뭐냐면 주어진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v
도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서 도시라고 합니다. 프로덕트인데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V, W 이렇게 꺽쇠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결과가 뭘로 나오냐면 스칼라로 나옵니다. 뭐 실수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뭐 V가 A, B고 W가 C, D다. 여기 정의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요 벡터, 앞에 있는 벡터 V죠. V에 트랜스포스를 하는 거죠. 전치.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걸 그대로 곱해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행렬의 곱이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 제가 잘못 써놨네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 표기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한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표시돼 있지만 요거는 사실 열 벡터로 보면 V는 A, B 보통 벡터는 열 벡터로 표시하거든요. C, T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결국은 A, B 그다음 요거는 C, T 행렬의 곱으로 표시하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AC 더하기 BD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정의가 이런 건데 결국은 뭐냐면 그냥 끼리끼리 곱해서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V가 1,2고 W가 3,4다. 그러면 V하고 W의 내적은 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해주라는 얘기죠.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그러면 결국 11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칼라 곱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다른 문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U를 뭐 1, 1, 1 이렇게 놓고 V를 마이너스 1, 2, 1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자, U하고 V를 내적을 한다. 그러면 결국 끼리끼리 곱하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결국은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만약에 V하고 U를 곱한다. 즉 순서를 바꿔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여기서 공식에 의해서 표현을 하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2, 1 그 다음 여기는 1, 1, 1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결국은 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내적은 뭐예요? 뭐가 가능하다?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 즉 V하고 U하고 V 이렇게 바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성질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같은 벡터끼리 곱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U 곱하기 U. 자, U 곱하기 U는 뭐냐면 자, U가 A, B, C라고 치면 이건 뭐예요? 결국은 A, B, C라고 치고 요거는 이제 뭐 A, B, C 뭐 사실 뭐 이건 그냥 여러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냥 끼리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이 U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됐었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죠. 자, U 곱하기 U가 요건데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를 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하, U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해주면 같아지는구나. 요런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자, 같은 벡터의 곱 내적은 어떻게 된다?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하고 똑같다. 그리고 내적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실수값이 나온다고 했죠. 자, 내적의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특별히 얘네들이 다 실수기 때문에 이제 실수상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실수고 근데 특별히 얘네들이 다 제곱이니까 양수죠. 물론 0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사실은 크기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x하고 y라고 표현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u 벡터하고 v 벡터를 곱했더니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0이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적을 하면 이제 아마도 이제 고등학교 때 벡터를 배웠던 학생들은 뭐 이해를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자, 두 벡터가 이렇게 곱하기를 했을 때, 이게 내적을 했을 때 요거의 결과를 어떻게도 정의하냐면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요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U가 있고 이게 V가 이렇게 있으면 V라고 하죠. 여기 끼인 각, 여기 세타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이제 그렇게 돼요. U에서 V를 뺀 벡터. 이게 삼각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삼각형 제2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제2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여기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뭐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뭐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그걸 집어넣어서 전개를 해보면 이런 성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증명도 가능하지만 여기에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줬다면 얘를 드릴 때, 자, 벡터가 이제 x하고 y가 벡터라고 하고 x하고 y의 벡터의 사이각, 즉 세타가 120도라고 하면 뭐예요?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크기가 x의 크기가 1이고 y의 크기가 2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x 더하기 2y, 요거 계산됐으니까 벡터끼리 곱하고 도합을 했으니까, 이렇게 x라는 벡터 갖고 2y라는 벡터를 도합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벡터일 거고, 그 다음에 x 빼기 y, 요것도 하나의 벡터가 될 건데, 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개를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2x, y x인데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긴 뭐예요? 2y의 제곱이죠.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크기라고 했죠. 크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했어요? x 곱하기 x, 여기도 y 곱하기 y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x의 제곱이고, 요거는 순서 바꿔줘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얼마나 했어요? 1이라고 했고, 여기서 얼마라고 했어요? 2라고 했으니까 4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 플러스 xy는 요거잖아. 요거 코사인 3분의 2파이, 그죠? 요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식을 가지고 주어진 벡터의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벡터가 이제 직교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벡터가 있고 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직교한다, 수직이란 얘기죠. 언제 수직이냐? 수직이란 건 요거 세타잖아요. 세타가 90도일 때 수직이라고 하잖아요. 수직. 자, 90도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코사인 2분의 파이죠. 이게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얼마라고? 0이라고요. 이게 0 돼요. 즉, 두 개의 벡터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면 그러면 수직이라고 하는 거죠. 직교한다라고.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x가 0이고 뭐 이미 y 벡터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벡터예요 지금 둘 다. 자, 이랬을 때 이게 말 그대로 직교냐? 직교죠. 왜 그러냐면 x, y 이렇게 돼 있을 때 x, y 코사인 세타, 세타가 얼마인지 얘기하기 참 애매해요. 그렇지만 얘가 0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0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직교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면 직교다, 수직이다 라는 거고. 자,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외적. 벡터의 외적은 뭐 조금 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이제 3차원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만든 평행사변형 요 자체 여기 넓이가 이 외적의 크기가 되고, 외적을 하면 두 개의 벡터를 외적을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벡터가 돼요. 벡터가 돼요. 벡터가 되는 게 당연히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죠. 자, 크기는 뭐예요? 넓이, 평행사변 넓이고, 방향은 요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를 의미합니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